안녕하십니까.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주가를 아랫방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조정을 받았는데요. 1730선까지 밀렸습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출회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강화되면서 지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긴 거고요. 또 주요 아시아 증시 역시 오늘은 1%대 이상, 중국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2%대로 낙폭을 키운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자, 주식 고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알고 있는 재료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1730선까지 밀려온 상태거든요. 오늘장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시장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미국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내용들이었죠. 예.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 생산 또는 고용 지표,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투자 심리, 또 소비 심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시장의 주된 악재였고요. 또 아시아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살펴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금융 완화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경기 선행지수가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주도주를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 모멘텀이 떨어지지 않겠나. 결국은 반등은 주었지만 고점 돌파는 여전히 또 실패를 한 모습이고요. 지난주에 전략이라든가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고점을 넘어서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는 점, 즉 상승 추세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1700선을 중심으로 한 지지선들이 아직 여전히 견제하고, 또 이 지수대까지 오게 되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근거가 남아있고, 또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 아시아라든가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미국보다는 좀 더 빨리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좀 불확실하다고 해서 시장에서 모든 종목이 빠지는 건 아니죠. 예. 또 내수 관련된, 또 중국 내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선별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 또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거래량이 좀 회복되는, 즉 거래량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좀 큰 물량들을 사고 팔아줄 수 있는 어떤 주도적인 매수 주체들이 부각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름 휴가 시즌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종합주가지수의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좋아지려면 최소한 7조 이상 본격적으로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되는데, 현재 수준에서의 거래대금은 이전 장이 좋았을 때 거래대금 8조에서 9조 정도 수준은 돼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수준입니다.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로 수출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한 반면에 오늘 그간 시장에서 소외졌던 전기, 가스, 통신, 음식료 등 내수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망 좀 해주시고요. 또 어떤 업종들,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에 뉴스가 나오게 되면 팔아라, 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라.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정답인데. 예. 그래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이미 우려했던 2, 3개월 전에 여전히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다. 또 7월 달에 장이 좋았을 때에도 8월, 9월 달 시장은 3분기 시장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또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내성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좀 해석을 해보면, 미국에서 이제 IT 산업 생산 활동들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몰레드 관련된 이런 IT 관련된 경기 움직임들, 또 생산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비록 이것이 눈에 띄게 어떤 시장에서 경기를 살려줄 수 있을 만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장이 안 좋을 때 과거에 나스닥 시장이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종합주가지수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미 많이 빠졌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그런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MSCI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펀은 8.8배, 아직 9배를 미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정도 가야지 어느 정도 좀 올라갈 만큼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또는 세계적인 시장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는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기술적으로는 박스권의 저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있고 특히 1700선 아래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좋은 종목 못 샀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도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우량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여전히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안전한 종목들로만 매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눈에 띄는 종목들은 그런 대표적인 실적 우량 종목들 신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지난주 이번 주에 나왔던 신문들 보시게 되면 3분기 때나 실적이 좋을 거다.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거다. 이런 종목들 많이 눈에 기사가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나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추세적으로도 지수하고 상관없이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물량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은 언제쯤 던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오히려 8월 달 이후에 9월 또는 9월 말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내가 그때는 못 샀으니까 조정을 받은 다음에 충분히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더라도 내가 반드시 좋은 회사 또 앞으로 좋아질 회사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기회가 왔을 때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는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 AS라든가 효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또는 실적 우량 종목들, 오늘 시장에 좀 강했던 종목이죠. 락앤락 같은 경우는 보합권을 유지했고 또 IT나 자동차 섹터에 관심이 몰려있던 상황에서 유통이라든가 소매업종들이 강했습니다. 신세계라든가 또는 롯데쇼핑이라든가 CJ 오쇼핑이라든가 또 이런 중국 관련된 종목들 CJ 오쇼핑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비싸지만 한 주를 사더라도 수익이 나는 좋은 종목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조금 텀을 둔다라고 하면 주도 종목들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시기에 좋은 종목들을 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늘 시장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관심권 내에 뒀다가 내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에 왔을 때 사보는 것, 그게 바로 좋은 투자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략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주식고술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갖고 계신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정 팀장님, 오늘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락앤락입니다. 락앤락이요? 예, 밀폐용기 회사로 누구나 알고 있을 듯합니다. 가정마다 락앤락 제품 하나쯤은 들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한껏 이제 고조되고 있는 움직이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밀폐용기뿐만이 아니라 제품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락앤락 어떤 기업인지 좀 더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예, 락앤락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이제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락앤락이 없었을 때는 그와 비슷한 제품들, 또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락앤락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산업에 있어서 아이템과 또 이것을 세계 시장으로 확대시켜 나갔다라는 점입니다. 락앤락의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P&G 같은 제조와 생산, 유통을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내용을 제가 홈페이지 회사 속에서 내용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예. 그만큼 제조와 마케팅 또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경영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이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또는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락앤락은 7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밀폐용기 전문 브랜드로 성공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105개국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국가에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플라스틱 용기 가지고 글로벌 기업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무심코 저는 락앤락이 코스닥 종목이었나?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다가 계속해서 종목들을 서칭하고 있다가 락앤락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액면가 500원이고 그만큼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회사가 좋고 시가총액이 크고 또 기관 투자가들이나 대주 지분들이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겠고요. 특히 이제 락앤락 같은 경우에 해외 글로벌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특히 중국과 베트남에서 아주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본다면 오리온 같은 경우 초코파이 팔아서 정말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죠.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 가도를 많이 달리고 있고요. CJ 오쇼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성공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미국보다도 아시아라든가 또는 중국 같은 이런 동남아 쪽에서 아시아권 시장에서의 어떤 글로벌한 가격 메리트와 또는 제품에 대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락앤락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락앤락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업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의 주요 사업 활동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밀폐용기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용기, 즉 물병이라든가 알루미늄 또 보온 보냉이 되는 이런 물병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또 밀폐용기 분야에서 좀 시련이 한번 있었죠.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냐.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충격이 있었어. 그래서 밀폐 유리, 내열 강화 유리라고 해서 전자레인지도 쓰고 열에도 강하고 또는 차가운 성격에도 강한 이런 쪽 분야에도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품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웃도어 쪽하고 그레스 쪽 밀폐용기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매출의 호전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방 생활용품 브랜드로까지 제품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1위의 자리를 2위가 쉽게 넘보기가 어렵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제품이 아주 차별적이거나 또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이 아닙니다. 누구나 돈이 있고 또는 그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력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락앤락이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리트 중에 하나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들한테 1등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었고 이것이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락앤락을 사용해 보신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좋다는 건 알고 계실 테고요. 이제 해외 쪽으로도 유통망을 넓혀가고 있는 그래서 더욱더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해외 유통망이 탄탄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5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기존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재무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하고 2분기 실적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락앤락의 주가의 탄력성은 언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냐면 이번 3분기와 4분기를 지나가면서 중국에서 그동안 뿌렸던 씨앗들이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미국보다 중국이 좀 더 나을 것이다, 좀 더 빠를 것이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3분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종목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실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2분기 때 실적이 나왔죠. 2분기 때 실적은 960억 정도 매출액을 일으켰습니다. 그중에 300억가량이 중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내수는 400억가량이 나왔고 기타 뭐 한 240억 정도가 나왔는데 단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으로 본다라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많이 성장을 했죠. 4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또 내수라든가 중국 시장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인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그다지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내수 시장의 흐름들이 비교적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 이러한 흐름들은 전체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비하면은 내수 시장이 조금 나아져서 전년 동기 대비는 1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해외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매출이라든가 쇼핑, 홈쇼핑 분야에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추세적인 측면에서 좋고요. 특히 새롭게 진출한 베트남 공장과 그리고 마케팅, 유통 라인을 같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쪽 베트남 시장이 2009년도에 비해서 4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한 제품이지만 이 단순한 제품 하나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82% 이상 증가시켜서 160억 이상씩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증권사의 영업이익하고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영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특히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35,900원 선에서 장이 맞춰졌고요. 6월 달쯤에 고가를 41,000원 선까지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그 매출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말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이제 중국과 이제 베트남 쪽에서 락앤락이 3분기 때 어떤 전략들, 하반기 때 전략을 지난번 국내에서 1분기 때 실적 나오면서 IR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IR 자료를 토대로 해서 중요한 자료들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락앤락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 법인인데요. 이쪽 법인이 갖고 있는 매출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락앤락이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영업 전략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락앤락 중국 그 품목별 매출 분석을 보게 되면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 눈에 띄게 보입니다. 바로 플라스틱 저장 용기 분야가 감소가 되면서 아웃도어 쪽이라든가 글라스 쪽 저장용품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쪽에 편중되었던 제품에 대한 리스크를 다변화시켰다라는 데 의미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에 하나케미칼 잠깐 말씀드리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또 에너지 절약형, 또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런 흐름들을 락앤락이 잘 쫓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에서의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워낙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세계의 법인이라든가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고 유통 채널을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단적으로 중국은 성과 성 간에 인터넷 라인을 연결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땅덩이가 커서 힘들다고 하는데, 예. 북경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심천을 거점으로 해서 각각의 중국의 중부와 서부 쪽,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서부 쪽에 대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본다라면 각각 중서부 쪽에 있는 생산이라든가 또는 발전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서의 소비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그 중서부 쪽에서 14개 지사가 현재 있는데, 현재 올해 내로 20개 지사까지 확대를 시켜서 유통체인을 강화한다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글라스 밀폐용기 쪽 분야의 선호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건강이라든가 또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1위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신제품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어떤 제품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강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중국 시장에서 3분기 때 어느 정도의 모멘텀만 경기 측면에서 나타나 준다라고 하면 특히 중서부 쪽에 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정책적인 흐름들과 맞물려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셨던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락앤락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기간이 짧다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통상적으로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게 되면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상장 주가 밑도는 종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예. 락앤락은 상장 이후에 주가를 밑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상장 시점도 좋았고 또 주가의 흐름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특히 락앤락의 적정 주가를 평가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그 평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목표 주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작게는 35,000원, 높게는 5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성장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목표치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7월 달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때 밀렸었던 것은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보유 예수가 풀려서 시장에서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130만 주 이상 물량이 좀 나와서 조정을 받아서 7월 달에 조정을 받았는데 대주주 물량, 특히 이제 회사 경영진의 물량들,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약 65% 정도가 됩니다. 이 65% 물량이 워낙에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적어집니다. 또 이 물량들을 기관 투자가들이 좀 가지고 있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가의 탄력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풀렸다는 것은 오히려 회사나 주가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도 있고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을 사줄 수 있는 대기 매수의 역할도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결코 나쁜 재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가 동반되면서 특히 동기간대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흐름들이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흐름들이 7월달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들이 많지 않다는 측면, 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됐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들의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7월 달에 거래가 급증하면서 한 차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7월 달 이후 8월 달 접어들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 흐름들이 주가는 어느 정도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오히려 증가되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과열권에 아직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전일 시장에서 큰 양선을 보여줬고 오늘 종가상으로는 보합권대를 유지했는데요.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3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6월달 주가가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요. 유동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3만 원대에서는 조금씩 사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 락앤락과 유사한 관심 가져올 만한 또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으면 함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IT, 또 화학,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안에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간 종목들이 바로 중국 관련된 소비재 종목들이었습니다. 아마 한 달 전쯤에 7월 초 정도일 것 같아요. 중국이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시장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중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위안화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면 수출 관련된 기업들에는 좋을 수가 있겠는데요. 수입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또 중국에서 소비층 중에서 중산층 이상, 특히 이제 좀 상류층에 있는 소비층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인구 밀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워낙 많은 상류층이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을 가지고 있고 홈쇼핑이라든가 또는 그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체인을 확대하고 있는 락앤락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더 건강을 생각하고 또는 날씨라든가 기온변화 또는 이런 소비층이 높은 그런 사용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측면에서 화장품 관련된 회사들,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한국콜마 같이 화장품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회사라든가 그리고 그 CJ 오쇼핑 같이 쇼핑 시장, 홈쇼핑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또는 의류 업체들, 베이직하우스 같은 왜 이런 종목들이 중국 관련된 종목이었냐라고 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차별성이 아주 뚜렷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소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유통 라인에서 강하게 심어줬다는 측면에서 그런 종목들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회사들, 의류 관련된 회사들, 중국의 소비층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중국의 유통체인을 잘 갖고 있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실적이 3분기 이후에 좋아질 수 있는 기대 심리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중국하고는 좀 별개지만 내수라든가 또는 중국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국내 측면에서 본다면 영업이익률이 아주 높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NC소프트 같은 경우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상류층이 국내 시장으로 관광을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호텔신라의 매출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화학업종들 중에서는 SKC라든가 제일모직이라든가 그리고 CGV라든가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들이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이 우량한 종목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거나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에 양쪽으로 나눠서 이런 종목들을 장이 좀 불확실할 때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급하게 이런 종목들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는 시점에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가격대를 골라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소비 증가와 관련해서 또 기업의 실적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고수의 투자 비법,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중국 소비 증가에 따른 수혜주였죠. 락앤락에 대한 기업 분석을 자세히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그간 전장석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들고 계셨었는지 그리고 차익 실현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차익 실현을 하셨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5종목을 갖고 계셨는데요. OCI는 매도로 대응을 하셨다고요? 예, 지난주에 OCI 얘기하면서 목표가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가가 35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이후에 38만 7,500원의 고점까지 올라갔었고요. 36만 원대 위에서 이틀 이상 머물렀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이미 넘어섰고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왜 정리를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주도적으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씩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즉 WD에 대한 우려 심리 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부담 요인들 또는 적정 주가 이상 가지 않았느냐라는 심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어서 워낙에 회사는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내려오면 다시 편입해야 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과열권이고 차익 실현 압박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35만 원대 대부분 다 정리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2% 정도 수익이 나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이 종목을 저희가 2분기 때 7월 달 접어들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3분기 9월 달을 대비해서 종목을 좀 바꾸려고 조정을 해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예. 자, OCI 같은 경우 목표가를 35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일단은 전장석 센터장님은 매도하신 가격이 34,300원이고요. 34만 3,000원이고요. 수익률은 25%를 넘어가면서 차익 실현하셨습니다. 자, GS 역시 차익을 실현하셨다고 했는데 목표가를 5만 원 주셨었고 장중에 5만 원 나온 기억이 없거든요. 최근에. 예. G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화학 관련된 종목들 그런 측면에서 좀 움직임이 좀 강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21선의 추세를 3개월 이상 꾸준하게 탄력적으로 이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꺾였습니다. 오늘 꺾였고요. 전일장에서 지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요. 좀 짧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직전에 8월 달 들어서면서 48,950원, 5만 원 가까이 49,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문제는 고점 돌파를 실패를 하면서 중요한 상승 추세선을 붕괴시켰다라는 점이 문제고요. 이런 상승 추세선들을 유지하지 못하는 선에서 고점에서 두 차례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추세선을 붕괴시키면서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다시 한다면 4만 원대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GS 같은 경우에 수익성들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고 또 이전 주가를 고려해 본다면 이전 주가가 약 5만 원 정도 내외까지 고점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다시 포트폴리오로 재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4만 원대 초반까지는 지켜봤다. 다시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들이 좋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좀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익 실현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예. 자, GS 역시 수익률 한 11% 이상 보시고 차익 실현하셨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NHN을 갖고 계셨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 NHN이 18만 8,500원의 종가가 나왔었는데 그때보다는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간 상태고요. 주가는 일단 그치만 수익률은 마이너스권에 여전히 있습니다. NHN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올라갈 때 움직이지 못했고요. 또 대표적으로 우량한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하고 비교해보면 워낙 덩치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잘 못 움직였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 않냐. 주가가 빠질 때도 빠지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어서 홀딩하는 전략들도 오히려 주가 하락기에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NHN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되지 못해서 실적이 나오는 분위기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박스권의 흐름들을 상당 기간 1년 이상 유지해 왔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길면 길수록 주가는 향후에 아주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도 1년 정도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지만 1년 동안 주가가 올라간 걸 살펴본다면 현재 주가의 기간 조정은 향후에 NHN에 대한 2단계 상승 흐름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팔기보다는 방어적인 전략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NHN은 목표가를 23만 5천 원 말씀을 하셨던 종목입니다. 자, 지주회사 LS도 역시 보겠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10만 1,500원이었고요. 오늘장 10만 7,500원 선에서 맞춰졌네요. 어제 오늘에서 한 6%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추세적으로 꺾인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과열권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중기 추세선, 우리가 한 달 정도 추세선을 많이 보는데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고 결국은 단기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조정을 받으면 10만 원대 위에서는 얼마든지 사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최근 주가 상승률이 한 3개월 정도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입을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사실상 LS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8만 원, 9만 원대에서 다 사셨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또는 연초에 매수하셨던 분들 10만 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일부 계실 수도 있고 8, 9만 원대 사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조정을 받는 것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주가 흐름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LS도 중국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LS가 보유하고 있는 홍치전선 같은 경우 또는 국내에 있는 LS전선 외에 대한전선도 있는데 이 LS전선의 대주주가 LS입니다. 그런데 이 LS전선이 중국이 고전압 관련된 전선 케이블을 서부 대개발을 하면서 많이 깔아야 되고요. 또 각각의 성과 성을 연결하는 데도 워낙에 많은 에너지들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그런 기술력들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도 좋고 또 실적 측면에서
호전될 수 있는 기회가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종목이었죠.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이 한 7%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 호전주로 바라보고 있다 하셨는데 관점에는 변함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IT 섹터나 자동차, 화학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이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게임하면서 많이 이제 나타나는데 워낙에 이 게임 산업 같은 경우가 지식 산업입니다. 그래서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아이템이라든가 또는 유료화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라든가 그런 지식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종들은 과거에 나스닥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바람이 불었을 때 주가가 급등했던 것처럼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록 주가가 2009년도에 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3개월 이상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그 고점을 넘어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주가를 보면 어떻게 이런 종목을 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기간 조정을 거쳤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주가 상승 강했고요. 또 1년 동안 박스권을 거치다가 주가 상승이 강하고 최근 3개월 조정을 거치고 2차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또 하반기에 나올 그 블러드 앤 소울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27만 원까지 내다보는 컨센서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만 원대 초반이면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예. 자, 앞서 두 종목이 포트에서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차익 실현을 하셨는데요. 새롭게 사시는 종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종목 역시 있으시고요. 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렸던 락앤락입니다. 예. 락앤락하고 또 연관을 해서 해외에 어느 정도 잘 진출해 있는 어찌 보면 이 업종에서는 1위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바로 SM입니다. SM 하면 뭐 소녀시대라든가 그리고 그 쇼프로에 많이 나오는 인기 가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가 인기 가수들을 잘 몰라서 예. 어쨌든 오래된 회사이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법인으로서 상장을 해서 또 마케팅이라든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수익까지 내고 있는 그런 1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잠깐 살펴보고요.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느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적자를 보여줬던 흑자로 이제 반전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과거 주가를 보면 참 의미 없이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흑자 전환했는데 주가가 상승 탄력성이 거의 그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라가는 더블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올해 들어서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6,000원대부터 12,000원대를 넘어서면 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 탄력성이 강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NC소프트와 같은 컨텐츠와 지식 관련된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엔터테인먼트가 지식 관련된 산업은 아닙니다만 원재료를 들여다가 생산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비용을 들이고 프로모션을 하고 이런 쪽의 내용들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들을 열심히 회사에서 마케팅 능력을 키워서 이것을 상품화해서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은 우리나라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그 비용 측면이 아주 낮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심리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SM 같은 경우는 소녀시대가 일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수익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레코드 가게에 가서 CD를 잘 구매하지 않잖아요. 그죠? 디지털 음원에 대한 그런 매출액이 최근 그 제품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매출액이 나오는 구조를 보게 되면 디지털 음원 분야에서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 정책들이 강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에 로열티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해외 진출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목표 주가를 본다라면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2만 원대 내외입니다. 현재 주가 17,000원 고려해 본다라면 약 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또 소녀시대의 일본 지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22,000원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편입을 해봤습니다. 예, 거의 오늘 종가 수준으로 매수를 하십니다. 17,000원에 매수를 20% 하신다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22,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SM에 이어서 오늘 락앤락도 함께 포트에 편입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목표가, 손절가 정도만 짚어주세요. 예, 락앤락은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락앤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부터 5만 원까지 목표가가 설정돼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목표가는 현재 시점에서 약 10,000원 이상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42,000원대 직전 고점 정도 수준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손절 측면을 본다면 사실 31,000원, 2,000원 정도가 중요한 추세선의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지수대가, 이 가격대가 무너지게 되면 포트폴리오에서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전에 3만 원대 초반 전후 가격권대는 여전히 32,000원대 전후로 해서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곳의 대박 포트폴리오 전장석 센터장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두 종목을 더 매수하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두 종목을 매도를 하시죠. OCI와 GS는 차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고 계신 종목이 NHN과 LS, NC소프트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두 종목을 주시는데 SM이 더불어서 오늘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본 락앤락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예, 문자 샵 5588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저 한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38,000원에 30%고요. 예. 제가 사고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실적도 좀 궁금하고요. 단기 목표가 하고요. 중기 목표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38,000원에 30% 매수를 하셨다면 현재 좀 손실이 많이 난 상태인데요. 장기와 네. 중기 목표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실적도 궁금하고요. 실적도 궁금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잘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한진 자세히 좀 봐주세요. 일단 손실이 너무 크세요. 주가가 계속 내려왔네요. 예, 20% 이상 손실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4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주가가 32,300원이니까 6,000원 가까이 손실을 보셨죠. 현재 주가를 보면 추세선이 다 깨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다고 그랬는데 2분기 때 나온 실적들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준에 상당히 못 미쳤습니다. 그 얘기는 그 한진은 대표적인 물류 회사죠. 즉 그 내부 국내 물류 유통 또 마찬가지지만 택배업도 마찬가지고 또 해외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거는 유럽이라든가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 경기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한 금융위기의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매수 진입 시기가 조금 이르셨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한진과 같은 택배,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후행성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방산업이 아니라 후방산업이다. 그래서 전방산업은 IT라든가 또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런 연후에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고 소비가 좋아지면서 그런 다음에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이 이르셨던 것 뿐이고요. 다만 2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쳐서 많이 좋진 않지만 하반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일부 자료들이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통적으로 이 물류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실적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추석이라든가 또 연말에 그 물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해외에 대한 물동량보다는 내부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 수출하는 회사들 특히 뭐 그 IT 관련된 섹터들 상반기에 실적들이 좋아서 어느 정도 물동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또 추석 물동량이 택배 물량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 하반기에 대한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 한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그 주가 흐름들이 박스권 안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길게 보시게 되면 2008년도,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현재 수준인데 사실상 박스권의 저점 라인 수준까지 조금만 내려가면 한 10% 정도 3만 원대 초반까지만 내려가면 3년 동안의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20% 이상 손해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좀 적지 않겠나. 그리고 빠지게 되면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하반기에 대한 수익성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새로 받아주는 물량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오히려 바닥권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일단 보유가 좋겠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나왔던 목표 주가라든가 컨센서스 목표가들이 4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갖고 계시는 38,000원대 가격은 회복 가능성이 올해 내에는 있다. 그래서 지금 물려있는 상태에서 손실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참여하실 때 샵 5588번으로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을 원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되고요.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인데요. 다음을 매수하신 분은 3647님이시고요. 69,000원에 20%를 갖고 계십니다. 8월 24일 어제 매수를 했는데요. 더 내렸습니다. 괜찮을까요? 목표가 제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좀 짧게 진단해 주세요. 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다음을 접근하는 고객들의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컸었죠. 근데 주가가 올라갔던 근본적인 요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라이코스를 매각하면서 돈이 500억 이상 들어올 거다. 또 이런 부분들이 뭐 스마트폰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쓰이면서 어떤 신사업에 대한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올랐는데 중요한 추세선들을 좀 깼습니다. 현재 매수하신 게 전일인데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신 부분은 좋은데 추세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좋아요. 최근에는 물론 일주일 정도 보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즉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면 물량을 좀 줄이시거나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지가 된다면 지금 외국인 보유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가능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흐름들을 바로미터로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하는 타이밍을 찾으시는 게 좋겠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오늘 기술적으로는 도지 형태의 십자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라고 하면 반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수준 해결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또 오늘 수고해 주신 전장석 센터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박클럽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다 못해드렸던 종목들은 내일 이 시간 그리고 또 투자클럽 시간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